안녕하세요. 주식판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공지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책을 한 권 쓰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 입문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한 번씩이라도 영상을 통해 찾아뵐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영상과 책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최근 시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고 국내 시장 대표주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10만 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소수의 대형주들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양극화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 시장은 뜨겁다는데 내 계좌에서는 시장의 열기를 체감하기가 힘든 소외 현상을 겪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투자자분들 중 대부분이 아마도 이러한 소외 현상을 경험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떤 분들은 작년 3월 코로나 폭락 시기보다 지금이 심적으로 더욱 괴롭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 투자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간 시장에서의 생존과 꾸준한 복리 수익률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실력보다 운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력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시기에는 지금처럼 소외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어떤 시기에는 우리에게 딱 맞는 장세가 찾아오기도 할 것이고 바른 투자 마인드와 무거운 엉덩이만 가지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며 이제라도 뛰어들어야 하나, 금리도 싼데 대출이라도 끌어모아서 들어가야 하나 하는 불나방 같은 투자법으로는 결코 오랜 기간 시장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환인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약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약 산업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통 바이오 산업의 기업들은 적자 지속, 불안정한 재무 상태 등을 보임에도 연구 활동이나 기술력, 꿈, 비전 같은 내용들이 주목을 받으며 밸류에이션, 즉 가격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제약 산업의 기업들은 실제 실적의 꾸준한 성장, 고령화에 따른 꾸준한 수혜 가능성 등 실제 수치상으로도 드러나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 뭔가 꿈, 대박 가능성, 한방 따위의 것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수치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투자에 있어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꿈만을 좇는 바이오 기업보다는 실제 수치로 성장성을 보여주는 제약 기업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환인제약은 이러한 제약 산업에서도 정신계 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정신계 의약품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의 기업입니다.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가진 성장성에 비해 주가는 싸다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인제약의 20년치 매출액 그래프입니다. 실제 매출액 수치가 이 기업의 성장성을 말해주고 있죠. 꾸준한 추세적 성장을 보여온 기업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정신질환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환인제약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이죠. 이에 따라 조현병, 우울증 등 현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등 불행한 사회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바 있죠. 실제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환인제약이 최근 실적 측면에서 약간의 수혜를 입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식 측면에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을 예전처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TV에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치료받은 이야기들도 자주 나오죠.
정책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변의 병원들을 둘러봐도 예전에 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수가 확실히 늘어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환인제약은 전체 매출의 80%가량이 정신신경의약품에서 나오며 국내 시장에서 2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진 국내 정신과 의약품 1위 기업으로서 탄탄한 영업 네트워크와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전체 시장의 성장으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제약기업에서는 미래 먹거리 R&D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한인제약의 핵심 연구 인력에는 위스콘신에서 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SK케미칼을 거쳐 지금은 한인제약의 중앙연구소장으로 계시는 신호철 이사님 등이 계시고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 현재는 10%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캡처 화면을 보시면 회계 처리를 전액 무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이익이 부풀려지고 재무제표가 왜곡되기도 하는데 환인제약의 경우 보수적으로 R&D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하고 있어 재무제표의 이익 신뢰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유형자산 양수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러한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공시들은 회사의 향후 사업 방향성을 캐치할 수 있는 중요한 공시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인제약의 공시는 경쟁사인 한국얀센으로부터 460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얀센은 글로벌 기업인 존슨앤존슨 그룹 소속인데요. 본사 차원에서의 글로벌 생산 거점 축소 전략에 따라 해당 공장의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공시의 양수 목적에 보면 중장기적 생산, 매출 증가 예상에 따른 시설 확보라고 되어 있죠. 회사 역시 향후 업황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생산시설의 취득을 통해 향후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와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들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너무 무리해서 하는 과도한 수준의 투자는 아닌지 재무 상태를 함께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적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매년 200억 원가량의 순이익을 내고 있어 벌어들이는 돈은 충분한 상황이고 현금 흐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 FCF 역시 매년 플러스 수치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무 상태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죠. 매년 자본이 늘어 최근 분기 기준 약 2,900억 원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채는 300억 원대라 부채 비율 11%로 사실상 무차입의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재무 구조가 양호하다는 건 부채 없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가진 자본만을 활용하여 큰 위험을 지지 않고도 미래 먹거리들에 투자하여 성장성을 강화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적자가 이어지는 바이오 기업에서 가능성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성장성을 논하기보단 이렇게 수치로 보이는 내용들과 성장을 만들어내는 사업 및 재무 구조를 가지고 성장을 논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출발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진 제약사들의 경우 직접 R&D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가진 현금을 다른 바이오 벤처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성장성 확보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환인제약 역시 최근 마이다스 동아바이오 내비게이터 투자조합에 10억 원가량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환인제약은 영업이익률은 매년 15%를 넘는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ROE는 최근에 조금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7%를 웃도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ROE가 다소 부진한 주된 이유는 앞서 살펴봤던 연구개발비의 증가입니다. ROE는 PBR과 함께 살펴볼 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라고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가령 예전에 올린 CNG 하이테크 분석 영상에서 댓글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환인제약의 경우 ROE가 매년 7% 이상은 나오는 기업이고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나 성장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적어도 자기 자본에 대해 제값은 쳐주는 게 맞지 않나, 즉 PBR이 1은 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PBR은 0.95배로 한 배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 반해 주가는 6, 7년 전 저점 수준입니다. 이 가격에서 크게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이 차트는 지난주에 캡처한 차트인데요. 그새 7%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 점은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가격 메리트는 남아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꼭 함께 살펴봐야겠죠. 경영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환인제약 이광식 회장님은 1947년 출생으로 올해 75세이시고 아들인 이원범 사장에게 승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너 일가의 지분이 크지가 않습니다. 두 지분을 합쳐도 21.9%밖에 되지 않죠. 회사가 가진 돈, 버는 돈은 많은데 대주주 지분은 크지 않다. 사모펀드 등의 공격 대상이 되기 딱 좋은 조건이죠. 환인제약은 17.92%의 자사주를 매입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소각으로까지 이어지며 주주가치의 재고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 자사주라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또한 이렇게 승계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주주는 주가가 오르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가 수준이 낮아야 세금 등의 측면에서 승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환인제약은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대주주 관련 리스크는 주가 상승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의 강점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최종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의 영상이 아니며 최종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